불륜 어플에서 만난 A씨와 B씨. 그리고 A와 B씨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불륜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일반 연인들처럼 연애를 했다. 하지만 둘 다 배우자뿐 아니라 자식까지 있었고 각자 가정은 뒷전으로 생각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길었던 걸까?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A씨를 본 아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통화를 끝낸 뒤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간녀와 연락한 닭살 돋는 메시지를 읽으며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다. 그 후 B씨 가정에도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자식이 있어 두 가정 모두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로 합의를 본다. 그리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 그 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지만 그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서 A씨는 사실 배우자가 혼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워낙 성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난 배우자와 이제 결혼을 좀 급하게 한 거죠. 서로 알아보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씨, B씨 모두 이제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만족을 못 갖고 있는 상태? 그러던 중에 이제 서로 이제 맞는 사람인 A와 B가 만나게 된 거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도 부부관계를 이루어지는 불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행위, 외도한 거를 덮어놓고 그 잘못을 덮어놓고 이제 묻어두고 가시는 분들은 잘 생활하시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A씨, B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 A씨는 결국 아내의 요구로 이혼을 하였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데이팅 앱이라는 어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에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던 B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운명이라며 다시 만나게 되었고 동거까지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동거를 하면서 A씨는 B씨가 당연히 본인과 같이 이혼을 한 줄 알고 B씨와 재혼을 생각해 B씨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고 돈이 급하다는 B씨에게 1억 원 정도 빌려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B씨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는데 A씨는 B씨에게 이별 이유를 묻자 남편이 너무 때려서 잠깐 도망쳐 나온 거고 그러다가 널 만난 것뿐이야. 설마 나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어? 황당한 A씨는 빌려준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그 돈은 너가 나한테 그냥 준 거잖아. 그리고 이혼도 하지 않는 나를 또 불륜녀를 만든 거고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B씨. 과연 합당한 소송일까? 네,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A씨 같은 경우는 아내가 용서해줘서 가정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아내가 지속적으로 그 외도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어디 나가기라도 하면 또 이제 뭐 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A씨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 B씨 같은 경우도 남편이 원래는 용서해주기로 하고 다시 잘 살기로 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다툼이 발생했고 남편이 참지 못해서 폭행을 행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B씨 역시도 가정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뭐 데이팅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전하게 되면서 이제 A씨를 만나게 된 거였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A씨한테 남편이 폭행해서 집을 나온 거지 아직 이혼은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중 누가 이길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좋았을 때는 이제 돈을 준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제 헤어지니까 이제 돈이 아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환을 청구하는데 그래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다라는 거를 A씨가 입증하면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이제 남녀 관계고 서로 좋아했을 때니까 뭐 대여 계약서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에서도 그렇거든요. 남녀 사이에. 그렇다라면 간접적인 증거들 이 돈을 주면서 뭐 대화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돈을 주고 나서 뭐 B씨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돈 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 뭐 꼭 갚을게 뭐 라고 했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인 사실로 이 돈이
나중에 갚을 걸 전제로 해서 받았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A씨가 이길 거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B씨 말대로 그냥 증여한 게 되니까 반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는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사람이 승소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와 B씨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금전과 관련된 일은 많은 연인들이 헤어졌을 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이 돈의 성격이 뭐 대여금이냐 혹은 증여냐 입증하는 사람이 이제 승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A와 B씨에 대해서 좀 사연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